2021년 1월 29일입니다. 예, 지금 자정이 넘어가서 0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원웅이라고 하는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을 위시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각종 상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설훈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유공을 세웠는지는 모르고요. 우리 시대 독립군상이라는 걸 받았다 해요. 안민석 아시죠? 안민석.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뭐 지금 돈으로 400조인가요? 400조가 스위스 은행 구좌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직 찾아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시대 독립군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우원식 오직 항일팔이 빼면 시체인 우리 시대의 독립군상을 받았다 합니다. 은수미 아시죠? 쟁쟁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단재 신채호상을 받았답니다. 백은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가 봐요. 서울의 소리 대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중절모를 쓰고 그 위에 띠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만세 이렇게 해서 태극 문양을 붙여놓고 한복을 입고 독특한 의상을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역사 정의 실천 언론인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누굽니까? 윤석열을 키워 올린 그리고 드루킹 사건을 시작한 좌익 진영의 엑스맨 이 애국자입니다. 이 사람 바로 추미애. 뭐 빠밤 하는 효과음 하나 나가면 좋겠는데 추미애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받았답니다. 예. 윤석열 이야기 나오니까 잠깐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지지도가 높죠.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를 아작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응원을 합니다. 윤석열은 뭐냐라고 한마디로 제보고 정의하라면 저는 윤석열은 병광세 거식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추미애는 뭐냐? 예, 병광세와 커플인 옥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만지면 만질수록 계속 커지는 게 바로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어느 순간 절정에 도달한 다음에 뻥 터지고 나면은 바로 움츠러드는 신기루일 뿐이다. 예,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요, 저를 공부를 굉장히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1984, 조지 오웰의 1984 언제적 책입니까마는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살폈습니다. 읽었던 흔적들도 다시 보고 반갑고, 이 책을 보면서 최근에 하나의 키워드를 들려면 신어입니다. 새로운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언어 조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언어 조작. 진보, 양심, 민주,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독점한 다음에 모든 거를 이제 조어를 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개념 자체를.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컷 조선왕조 실록. 이 책 한번 보시죠. 이 중고로 아마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알라딘 문고 같은데 온라인상에서 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은 훌륭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관련된 신문 같은 거 자료를 이렇게 삽입을 많이 해놓거든요. 책에다가 해놓는데, 뭐 한옥은 사람 살기 부적절한 가옥이다, 뭐 제사와 행사로 날이 새고 해가 진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보면은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뭐 탐관오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앞에서는 우국충정, 돌았으면 탐관오리,
사람은 돈과 권력을 줘보면 금방 됨됨이가 드러난다. 사람을 판별할 때 그 둘을 떼어놓고 보면 백발백중 실패한다. 조선에서 지방 수령으로 내려가면 바로 금이환양이나 다름없었다. 권력과 재물이 한꺼번에 생기는 자리인 것이다. 뭐 녹봉도 챙긴다. 쭉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수령보다 무서운 게 이방이고 이방보다 무서운 게 양반집 머슴 중에서 우두머리 마름이다. 머슴 마름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해 먹는다는 거죠. 더해 쳐먹는다는 건데 거기에 이 부분에 제가 끼워 놓는 삽지가 있습니다. 그 박종인이라고 하는 훌륭한 기자예요. 훌륭한 기자인데 이분이 이제 땅의 역사라고 하는 칼럼을 연재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선정비들은 강물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1735년 박문수. 선정비라고 하는 것은 지 잘했다는 거죠. 지 잘했다고 하는 자화자찬했는 기록들을 비석에 새겨가지고 떡 세워놓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일컬어서 선정비라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 시대의 선정비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위안부 동상도 포함되겠죠. 또는 일본 노동자 상을 본떠가지고 가짜로 만들어 놓고 착취당한 조선인이다라고 이제 세워놨는 징용공상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민주화라고 하는, 정체 모를 민주화인데 인민민주화죠. 자기들이 이 땅에 모든 걸 세웠고 자기들이 모든 역사를 만들었다고 지금 자기들이 이 땅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그 민주화 세력들이야말로 이 선정비의 가장 핵심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제가 끼워넣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국 직전 대한제국에는 훈장이 발에 걸리도록 많았다. 대한제국 망명기, 훈장 남발 전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글솜씨도 좋으시고 자료 취재 능력도 출중한 분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은수미가 단재 신체호상을 받고 추미애가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받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상을 주는 인간도 웃기지만 준다고 냅쭉 밟는 인간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슨 위촉장이라든지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의 안 받거나 또는 받아도 보통 이제 태권도장 사무실에 가면은 이렇게 뒤에 상담실 관장 뒤에 온갖 상과 수료증과 자격증 같은 걸로 도배를 해 놓습니다. 뭐 저는 뭐 조롱할 생각은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좀 허례의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또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누가 저한테 상 준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내한테 상 줄 만큼 뛰어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상을 준다고 해도 저는 안 받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상을 받고 그 사람은 나에게 상을 하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나 하루에 삼시세끼 먹고 지 하루에 삼시세끼 먹고 나 운동하고 지도 똥 싸고 나도 똥 싸고 인간입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뭐 존경한다 안 한다는 그 뒤에 문제고, 예를 들어서 정말 저를 또라이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경주시 태권도협회가 있고 태권도협회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저에게 경북 태권도협회에서 주는 상을 주는데 상신을 하겠다고 이제 뭐 이력 적으라고 했는데 제가 안 받는다 했습니다. 3번이나 전화 왔는데 제가 다 거부를 하니까 아니 그냥 좀 준다 하면 받지. 아마 그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건데, 그래서 저는 뭐 겉으로는 다른 사람 누구 주세요, 저는 없어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상장이 이렇잖아요. 상 받는 사람 이름이 여기 있고 상 주는 사람이나 단체 이름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단체와 그 단체에 속한 상 수여하는 그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뻑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라이죠.
저도 예,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이 누런 봉투에 예, 다 뜯어졌는데 자격증, 상장, 수료증 빼곡히 있습니다. 저도 저거 띄우지 않고 딱딱 붙이고 아니면 좀 겹치면서 붙여도 이 뒷벽은 다 도배할 수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근데 안 붙입니다. 뭐하러 붙입니까? 말로 붙입니까? 경주시에서 태권도장 관장들 인성교육 무슨 수료를 해라.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가지고 뭐 성교육을 받아라. 이딴 거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자, 거기에 뭐 홍길동이라는 강사가 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인성이 뛰어나다고 누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까? 인성교육 해놓고는 뒤로 가서 온갖 미친 짓 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인성교육을 시켰다. 수료증을 받았다. 그 사람 이름이 적힌 수료증을 뒤에 붙여놓으면 나의 인성이 검증이 되는 겁니까? 웃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받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냥 내 자체로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제 나이에 도장 운영한 지 20년 됐는데 무슨 지금 와서 누구한테 인성교육을 받고 누구한테 성교육을 받습니까? 가장 엄격한 곳이 이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일 생겨버리면 바로 여기서는 끝장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뭡니까? 경향신문입니까? 한겨레 신문입니까? 사설에서 이재용이 구속되니까 삼성은 이 기회에 자기를 돌아보는 뭐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던가요? 진짜 할 수 있는 욕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완벽한 조직이나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삼성만큼 깨끗한 조직이 있겠습니까? 깨끗하지 않고는 그렇게 성장해낼 수가 없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철공소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 오죽 잘해야 되겠습니까? 100%라는 말은 아니에요. 감히 경향신문 따위가 어떻게 삼성한테 이 기회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참네. 어떤 판사는 이재용이 세워놓고 훈계도 하고 그랬다 하잖아요. 얼마 전에.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지 보고 그 판사 보고 나가가지고 기업 한번 차려보라죠. 얼마나 잘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아까 제가 1984 신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사 공정 또는 역사 조작, 상징 조작 가장 극명했던 게 바로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남북한의 내각입니다. 내각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개코도 모르면서 이승만이 미군 앞제비였고 친일파였고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국이 얼마나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피곤한 게. 미국은 이 땅을 대충 봉합해놓고 떠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떠나기도 했고 전쟁 발발 6.25 전쟁 발발 1년 전에 떠났잖아요. 그 이승만이가 다시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불러들인 거죠. 이승만은 극도의 반일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북한 내각에 보면은 김일성의 내각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딨노? 김달삼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김달삼, 제주 4.3 사건 남로당 주동자죠. 이 사람은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군 소위였습니다. 소위였기도 해요. 이런 겁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조선 땅에서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싸운 겁니다. 같이. 장군까지 진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은 승전보가 전해 오면은 우리 삼촌이 이기고 있다라고 조선의 꼬마 아이들이 동네방네 뛰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봤을 때 조선은 일본의 항적한 존재, 국가가 아니다. 그냥 일본이다. 편입되었던.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그 테이블에 올라갈 자격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일본은 끝까지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자기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카팅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평화 라인을 그으면서 독도를 강제로 넣어버린 겁니다. 우리 구역으로. 그나마. 그리고 스시마섬 저거 대마도를 우리 거로 달라고 우리 거다고 주장을 공식적으로 두세 차례나 했던 게 이승만입니다. 대한해협 넘어와가지고 어로 활동을 하면은 붙잡아가지고 국제조약 절차하고 뭐고 간에 부산에다가 감금소 하나 만들어 놓고 쳐넣어버리고 그랬던 겁니다. 극단적인 반일 감정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이런 말들을 하죠. 지금 북한의 초대 내각은요, 전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라는 게 그냥 일제시대를 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랄한 친일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악랄한 친일파들. 이 사람들은 제가 친일파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고려가 탄생되고 난 뒤에 제가 살고 있는 이 경주에서 폭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의민을 비롯한 이 조선의 어떤 수구적인 조선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세력 집단이 있는데 또 도성에서부터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조건 자체가 맞았던 거죠. 폭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경주에서. 예. 또 그 앞서서 역사로 볼 때 신라가 백제를 복속시키고 난 뒤에 조상의 나라를 구하러 가자고 일본에서 대거 해군이 급조한 배를 타고 왔죠. 그래서 배끼리 부딪히는 당파라고 하거든요. 깨뜨린 당구 친다고 할 때 급조한 배다 보니까 이 해양 국가인 일본에서도 배를 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급조했다 보니까 이제 배가 다 깨지면서 이제 실패를 하고 3년간의 부흥운동이 막을 내리면서 이제 백제가 완전히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근데 3년간의 그 부흥운동을 펼치다가 백제가 정말 부활을 해버렸다, 기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3년 동안에 신라의 어떤 뭔가 녹을 먹었거나 뭔가 협조했던 사람은 친신라파다. 지금 우리가 친일파듯이 그렇게 해서 처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경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통일신라가 부흥을 하게 되면은 고려에 붙었던 사람들은 친고려족 새끼들이다. 이래가지고 또 족쳐야 되겠습니까? 역사라는 건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원래 그거는 민족들이었잖아. 같은 민족이잖아. 민족 개념 없습니다. 그때는. 다 각각의 국가였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하나같이 다 항일운동,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고요.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오늘자 보니까 북한판 태자당 숙청바람에도 승승장구한다고 하면서 오진우 아들 최현 아들 최룡해, 오백용 아들 오금철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1세대 김일성 시대의 권력자들인데요. 항일 빨치산 활동 쭉 내려오거든요. 항일 빨치산 운동입니다. 항일운동입니다. 항일운동. 지금 여기 김원웅을 비롯한 광복회에서 이딴 식으로 상을 남발하면은 나중에는 김일성한테도 항일운동가, 독립운동가 상을 줄 수도 있어요. 각색을 해가지고.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승만은 항일운동에서 독립운동가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항일운동 했느냐? 항일 빨치산, 김일성을 위시한, 김일성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싸웠다. 또는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싸웠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병이었다고 막 일컬어지는 어떤 뭐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조선 부흥을 꿈꾼 겁니다. 소중화 사상으로서 명나라의 위패를 모시는, 명나라 귀신들 제사 지내주는 그 조선시대, 자기들 기득권을 계속 챙겨 나갈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싸운 사람들도 많을걸요. 그 양반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갈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갈래를 따지는 게 바로 자유대한민국 통일되고 나면은 다 아우러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다는 거죠. 항일운동만 하면 다 같은 편입니까? 그러면은 기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대항한 연합군 중에서는 미국과 소련도 있는데요. 같은 편입니까? C라고 하는 공공의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과 대적하려고 잠시 힘을 합친 A와 B가
동질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차 대전에 이어가지고 그 잔불이 정리가 되지 않고 2차 대전이 발발한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의 연장전이 바로 한반도에 일어난 6.25 전쟁입니다. 좌익들은 지금 또 민족 간의 그냥 아픔이었다. 강대국 간의 계산에 따라가 우리끼리 내전을 벌린 거였다. 우리 형제 간에 총을 겨눈 거였다.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간의 전쟁 연장전이 벌어진 겁니다. 루드비 폰 미제스 쌤이 말했듯이 결국에 인간의 이념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간의 격돌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걸 백신 삼아 가지고 대한민국은 오른쪽으로 치달아 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야간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암흑의 지옥과 찬란한 이 한반도 남한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내막을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이렇습니다. 이렇고 북한 초대 내각 구성자들과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이렇게 확연하게 사실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역사 공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상징 조작은 잠시는 재미는 볼 수 있을지언정 영원할 수 없죠. 거짓말이 어떻게 진실을 이깁니까? 거짓말이 진실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는 진실은 연착한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누군가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회라고 하는 정말 우럭회나 잡어회보다 못한 광복회가 김원웅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꾼을 가지고 이런 상을 남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를 같이 곁들여 가지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또 광복회가 우럭회보다 못하다고 해가지고 또 시비를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